진관 체제가 무너지고 제승방약 체제로 변경된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조선의 방어 시스템이 조선 초기부터 만들어져 있습니다. 외적이 침략해 왔을 때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이 시스템은 당연히 갖춰야 할 것이죠. 조선이 이걸 만들었어요. 조선 세조 때쯤 완성이 되는 방어 시스템은 진관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관체제는 각도, 팔도가 있잖아요. 팔도에 주진이라는 걸 두어서 병마사가 그곳을 지킵니다. 그리고 병마사 아래에 주요 도시에 거진이라고 하는 것을 두어요. 주진 아래 몇 개의 거진이 있고 거진 하나하나에 각 군현이 딸립니다. 이것을 그냥 진이라고 해요. 주진, 거진, 진. 요 3단계 체제를 갖춰놓고 전국을 거미줄처럼 쫙 연결하는 방어 체제를 만드는 겁니다. 외적이 어디를 침략해 오면은 각 고을, 군현의 진에서 그걸 막아요. 그런데 곧바로 거진에서 군대가 가고 그게 안 되면 주진에서 군대가 가서 군대가 점점 많아지면서 외적을 막는 방법이죠. 이것을 진관체제라고 하는데 이 진관체제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진에는 주진대로, 거진에는 거진대로, 각 진에는 진대로 충분한 군사가 상주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군인의 수가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조선 초에는 이걸 만들었는데 전쟁이 없이 100년 이상이 지나가니까 이게 흐트러집니다. 군인이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군인, 농사 짓지 않고 일정한 시간을 군대에 와서 훈련받고 군인으로서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야 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전부 군대 가기를 꺼려하고 자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면서 방군수포라고 하는 거죠. 군대 가는 대신에 돈을 내는 겁니다. 포를 내는데 포는 그 당시에 곧 돈이니까 돈 내고 군대를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직접 군대를 가지 않고 사람을 사서 군대를 보내는 일이 또 생겨요. 이거를 대립, 대신 세운다라는 뜻에서 대립이라고 하는데 이런 풍조가 점차 16세기 들어와서 만연을 하게 된 겁니다. 군인의 수가 줄어들었어요. 군인의 수가 줄게 되면 진관체제는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 맞게 이 방어 시스템을 바꾸는데 그게 제승방약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제승방약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각 고을의 수령들이 군사를 이끌고 약속된 지점에 집결을 하는 거예요. 지방에서 각 수령들이 어떤 지점에 집결해 있으면 서울에서 지휘관이 내려와서 이 군대를 지휘해서 전투를 벌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각 고을마다 충분한 군대가 없어도 되죠. 모아서 전투를 벌이는 거니까요. 자, 이 제승방약 체제로 바꾼 것은 군대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임진왜란 때 제대로 작동을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 군현의 수령들이 자기 고을의 군대를 이끌고 약속된 지점으로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이 속도보다 일본군이 올라오는 속도가 더 빨랐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서울에서 이걸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을 내려보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결국 시간 싸움에서 졌다는 건데 이건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일본의 공격 속도가 조선에서 대비할 수 없을 만큼 빨랐고 규모가 컸다는 거죠. 이 대립이라고 하는 아주 그 어려운 소재죠. 이걸 가지고 만든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정재 씨, 여진구 씨가 나온 대립군이라는 이 영화였는데 아이디어가 소재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영화는 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영화 제작자하고 잘 알아서 이 영화를 제가 봤는데 영화 참 괜찮았습니다.
사극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많이들 안 봐주세요. 아무튼 이 대립군의 대립이 바로 임진왜란 직전부터 있었던 직접 군대를 가지 않는 이런 풍조를 소재로 한 영화였습니다. 전쟁 준비가 안 되었다, 군인이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금세 떠올릴 인물이 있죠. 율곡이 10만 양병설, 이걸 떠올리실 겁니다. 그래서 10만 양병설 이야기를 여기서 한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10만 양병설을 실제로 주장했나?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10만 명의 군대를 키우자고 하는 이 주장을 이이가 했다면 그것이 과연 임진왜란을 예측하고 한 것일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나?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이런 건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당시 기록에 이이가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다는 이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10만 양병설 얘기는 어디에 있느냐면 선조실록에는 없고 선조수정실록에 나옵니다. 자, 어떻게 돼 있냐면 1582년 9월 1일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년 전이에요. 이이가 10회를 극력 아뢰었다. 10회는 지금 뭐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이걸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때 이이가 개혁을 주장해요. 개혁의 그 당시 이름은 우리 갑오경장이라고 할 때 그 경장인데 경장을 이이가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주장을 이렇게 쭉 왕한테 건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선조가 그렇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성룡이 그 말을 듣고 율곡이 이이가 뭔가를 제안했고 왕도 그렇다고 했다는 말을 듣고는 유성룡이 곧바로 그 다음날 왕한테 아뢰어서 이이가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아주 극력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이가 하자고 했던 그 일이 끝내 중지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월 1일자 기록인데 그 기록 뒤에 이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이가 일찍이 경연에서, 그러니까 9월 1일 이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연이라고 하는 건 왕과 신하가 모여서 학문적인 토론도 하고 그것의 연장으로 현실 정치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이이가 미리 10만의 군사를 양성해서 앞으로 뜻하지 않은 변란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자 유성룡은 군대를 양성하는 것은 화를 키우는 것이다 라면서 강력하게 반대했다 라는 기록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이와 유성룡의 의견이 충돌했다는 말을 하면서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게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이이에 대해서 유성룡이 반대를 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 겁니다. 자, 일찍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582년 9월 1일 이전인데 그게 언젠지는 밝혀져 있지 않아요. 평소에 이이가 이런 국방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이가 병조판서를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말을 해요. 시무 6조, 최승로의 시무 28조 이런 것처럼 1, 2, 3, 4, 5, 6 번호 매겨가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시무 6조라고 하는 건데요. 시무 6조 가운데 첫째가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을 관리로 임명해야 됩니다. 둘째가 군인과 백성들을 양성해야 됩니다. 잘 살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국가 재정을 풍족하게 해야 됩니다. 네 번째가 국방, 국경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가 전마, 전쟁에서 쓸 말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가 교화를 밝혀야 됩니다.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6가지 가운데 3가지가 전부 국방과 관계되는 일들이에요. 병조판서로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이가 평소에 국방에 관심이 많았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연장선에서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따지고 있는 건 뭐예요? 언제 주장한 거냐? 주장했다는 기록이 어디 있느냐? 이 문제잖아요. 선조수정실록에 1582년 9월 1일 이전에 언젠가 했는데 유성룡이 반대했다. 이런 기록이 하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10만 양병설이 실제로 있었나 하는 의문이 계속되는 건데요. 실제로 있었다는 똑부러진 기록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이에 글을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율곡전서라고 하는 책인데 이 율곡전서 뒷부분에 연보가 있습니다. 연보는 뭐랄까요? 이력서 같은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을 했고 언제 무슨 일을 했고 이걸 쭉 연도별로 정리를 한 글인데 여기 보면 선조 16년 4월달 이때 이이가 병조판서로 있었는데 병조판서 이이가 경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10만 양병설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기록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국세가 떨치지 못한 것이 극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의 힘이 약해진 게 정말 극에 이르렀다. 앞으로 10년이 못 되어 집이 무너지는 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미리 10만 명의 군대를 양성하되 도성에서 2만 명, 각도에서 10,000명씩을 양성하여 팔도니까 8만 명, 도성에서 2만 명, 10만 명이 되는 거잖아요. 요역을 면제해주고 요역이라는 건 국가의 여러 가지 공사에 동원되는 걸 뜻해요. 뭐 성쌓기라든지 뭐 저수지 만들기라든지 이런 노동력을 내는 조선 백성의 세 가지 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세, 공부, 여격 세 가지잖아요. 자, 이걸 면제해주고 그 대신 무예를 훈련시켜서 6개월씩 교대로 도성을 지키게 하고 변란이 일어나면 10만 명을 합쳐서 지키게 해서 이걸 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갑자기 변란이 일어났을 때 시장 사람들을 몰아다 싸우게 하는 사태를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10만 병 양성이라고 하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그 시기는 1583년 4월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앞에 선조 수정실록에 있는 기록보다 한 해 뒤에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 수정실록에서 일찍이 경연에서라고 한 것과는 또 다른 시점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거죠. 율곡전서의 연보에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렇다면 분명한데 이게 왜 의문이라고 하느냐 하시겠지만 이 기록 자체가 신뢰가 안 가는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율곡전서는 율곡 사후에 여러 글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처음 만들어진 것이 1611년 광해군 3년입니다. 이때 처음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여러 번 증보라고 해서 보완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1814년 순조 14년에 완성된 책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다 지나간 뒤에 결과를 아는 사람이 율곡의 일대기를 다시 정리를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앞으로 10년이 못 되어 집이 무너지는 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1583년에 앞으로 10년이 못 된 1592년의 임진왜란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예언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아주 쉽게 예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일이 일어난 뒤에 소급해서 기록을 하면 가능해지죠. 율곡전서의 기록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나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만 양병설이 과연 실제했는가라는 의문이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의문은 10만 양병설이 실제로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본을 염두에 두고 한 주장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583년 이 시점에서는 일본이 적으로 생각되지 않을 때예요. 오히려 1583년 당시에 조선이 가장 골치를 앓았던 적은 북쪽의 여진족이었습니다. 1583년 6월 달에 함경도 종성에서 니탄가의난이라고 하는 여진족의 커다란 난리가 한번 있었거든요. 이 무렵에는 여진을 상대로 군대를 키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그런 상황인 거죠. 두 가지 문제. 실제로 있었나? 그것이 일본의 침략을 예측하고 한 말일까?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16세기 후반에 조선이 군대 10만을 양성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젊은이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 다른 의무는 안 하게 돼요. 당연히 농사도 못 짓습니다. 요역, 면제를 해주는 거죠. 군대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경제력이 뒤따라야 되죠. 그 당시 조선의 상황이 10년 뒤에 있을 전쟁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았다면 무리를 하면서 10만 군대를 키울 수 있었을까 하는 이런 의문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앞날을 모르는 그 당시 사람들이 결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달랐어요. 여기에 이순신의 유비무환이 나오게 되는 거죠.